본격 대실직의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월가는 오히려 환호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가 온다 그러고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월가는 야 이건 좋은 신호다 라면서 반응하는 게 참 아이러니해서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인상 깊었던 기사가 빅테크 중에 진짜 아마존이 굴욕 오브 굴욕인 게 이 시총 1조 달러가 증발된 세계 최초의 기업이래요. 아마존이 고점일 때 시총이 1.8조 달러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800조 원이니까 한 2000조 원 되는 회사였어요. 원화로. 근데 그 중에 1조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1200조 원, 1400조 원이 증발된 겁니다. 이게 빠지면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시총 1등이 한 300에서 400조 원 될 텐데 그거 한 3개가 날아간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가 날아간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인상 깊은 기사가 아마존이 드디어 핵심 사업 부문까지도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와,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마존의 야심작 AI 비서 알렉사라고 아시나요? 알렉사?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한때 꽂혀가지고 야 아마존 알렉사 이 AI 기술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걸 해내겠구나까지도 생각하고 되게 좋게 봤었던 건데요. 여기 알렉사 지금은 너무 흔해졌죠, 그렇죠?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가정집에 막 무료로 뿌리잖아요. 통신 요금 내거나 TV 이런 거 인터넷 패키지로 신청하시면 요즘 무료로 주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존이 AI 비서가 이게 되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가 야 이거 나중에 IoT 연결의 핵심이 될 텐데, 자동차도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결국 음성 비서잖아요. 거기에 이제 탑재되고 그러면 얼마나 이 미래 먹거리일까 했는데 이거마저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건데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네요. 진짜 아마존이 비상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창업자, 지금은 CEO에서 물러난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제프 베조스가 핵심 먹거리로 찝어가지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지금 5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6, 7조 원 되는 돈이 누적으로 적자가 났다고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 관련해서 매달리는 AI 인공지능 관련 개발 부서만 10,000명 이상인데 이거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내부 보고서를 좀 더 살펴보니까 진짜 알렉사가 이 아마존 AI 비서입니다. 여기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13만 개. 저도 이거 보면서 구글이나 애플보다도 이게 앞선다고 평가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13만 개 기능이 있는데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건 몇 개에 불과하대요. 아직도. 이게 한참 됐는데도. 그래서 내부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면은 실제 사용자들은 13만 개의 기능 중에 12만 9,995가지의 스킬을 앞으로 발견할 수도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한 5개 쓴다는 거죠. 5개. 기술이 많으면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고객들이 안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봤더니 98%에 뭘 쓰냐 봤더니 요리 타이머 맞추는 거. 어이 알렉사 타이머 맞춰줘. 그러고 알렉사 음악 재생해줘. 요 정도 쓰는데 98%. 그러니까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첨단을 달려도 뭐하냐, 그냥 요리하고 음악 재생하고 뭐 알렉사 날씨 어때 이런 거 있잖아, 이 정도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내부적으로 지금 돈이 안 된다, 비판적인 보고서만 나오고, 신규 구매자도 20%는 2주 후부터 사용을 안 한다네요. 야 별로 쓸모가 없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 먹거리마저 날리는 거 아니냐, 날릴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야 아마존 진짜 엄청 비용 절감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구조조정 한 2단계쯤 온 것 같다, 아마존이. 분명히 지난주만 해도 채용 중단이라 그랬거든요, 아마존이.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해고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아마존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 떨어지는 부서 직원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못하니까 다른 직장 한번 알아보면 어때, 이직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채용 중단이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나 봐요. 이 아마존이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직원 수가 많은 기업 탑 1, 2죠. 월마트하고 더불어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직원 수가. 물론 비정규직 포함인데요. 어마어마한 직원이 있는데 이제 해고에 들어간다. 본사 직원, 계약직이나 단기 직원이 아니고 본사에 있는 고연봉 직원들도 해고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월가는 오히려 환호. 이거 발표하니까 이제 아마존이 막 같이 덩달아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증시가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요. 월가는 이걸 되게 좋게 본다. 비용 절감 드디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메타도 사상 최대 규모 해고,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커버그가 다 내 탓이다, 잘못이다, 뭐 이직 이런 거 보장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어마어마한 실직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말간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디즈니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폭락을 했거든요. 무려 하루 만에 13%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했거든요. 저점을 경신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뜯어보니까 스트리밍 적자 확대, 광고주들이 안 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아니 디즈니 코로나 끝나면 오른다더니 리오프닝 관련주라더니 뭐야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실적이 엉망이야 해가지고 주가도 보시면 폭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저점 부근까지 가니까 주주들이 열받아 하니까 CEO가 결국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고하겠습니다. 야, 디즈니 같은 기업들이 이제 본사 직원 줄인대요. 모든 비용 다 줄이겠다고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비용 구조조정 TF 태스크포스 신설해서 인력 감축하겠다. 과거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알바, 쉽게 말해서 스태프분들, 단기 계약직 분들 이런 분들 줄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디즈니도 본사 직원들이죠. 쉽게 말하면 비핵심이라고 하는데 수익성 안 되는 부서 다 자르겠다, 조절하겠다. 출장도 가지 마라, 회의도 비대면으로 해라, 인건비부터 해서 판관비 다 줄이겠다. 이렇게 인력 축소로 이제 비용 축소로 반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디즈니도 이 발표하니까 한 5, 6% 또 급등. 그러니까 월가는 이 비용 줄인다는 걸 되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허리띠 졸라매는 기업을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운트 해보니까 와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테크 기업들의 해고 추이를 모아놓은 건데 뭐 메타가 여기도 보이고 뭐 트위터도 보이고 이런데 미국 테크 기업 757개가 지금까지만 약 10만 명 잘랐답니다. 이거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이제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거죠. 진짜 대실직의 시대가 미국에 내년에 올 것 같아서 참 경제는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월가에서는 이분 자주 보이는 분이죠. 월가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대량 해고는 참 슬픈 얘기인데 호재다. 증시에는 너무 호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량 해고 및 본격 구조조정 비용 절감은 강세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또 이번 주에 디즈니, 메타, 아마존 대량 해고 발표에 이렇게 코멘트를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량 해고의 시작이 오히려 좋다. 턴어라운드에 도움이 된다.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거 말고도 테슬라가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참 주식이 떨어질 때는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오를 때는 좋은 소식만 나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분명히 잘 팔린다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재고가 본격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뜯어봐도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재고가 3년 최대치입니다. 물론 상하이 공장의 규모가 커졌고 만들어내는 차가 많으니까 당연히 재고도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경기 침체,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일 것 같고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차가 아무리 잘난 테슬라여도 경기가 좋아야 좀 팔리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 봉쇄도 해놓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고 거기다가 루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테슬라 대항마로도 꼽히고 럭셔리 세단이라 그래서 기본 보급형이 1억 2,500부터 시작하는 진짜 무슨 럭셔리 세단이죠. 스포츠카 같습니다. 이거 만드는 루시드 모터스도 이번 주에 한번 보니까 예약이 취소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개했던 것보다 오히려 예약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취소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예약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가도 또 급락하기도 하고요. 야 럭셔리 사치제잖아요. 이 정도면 부자분들도 약간 지갑을 닫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이는 신호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광군제 한 거 아시나요? 광군제? 중국에서 광군제라는 걸 매 11월 11일 하는데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이번 주는 기사도 못 보신 분들 많을걸요? 여기도 보시면 중국 광군제 시작했어. 시진핑 절약 강조에 올해는 조용이라고 돼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광군제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있을걸요. 2020년에도 막 전광판 띄워놓고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팔리는지 막 공개하면서 몇 억짜리 자동차도 실시간으로 팔려나가고요. 아이폰 이런 거 뭐 몇 초 만에 완판되고 이런 거 막 자랑스럽게 행사에서 공개하는 자리인데 비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진핑 눈치 본다고 비공개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중국 경기 소비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거 감추려고 그러니까 침체가 오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감춘 거다. 그 핑계 대면서 이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됐든 소비 위축에 더 가까운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급으로 썰렁했다. 중국인들이 이거 막 엄청나게 사줘야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고 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거 광군제 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많이 팔렸는데 막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 이런 데서 마스크나 화장품 이런 거 뭐 역대급 판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뭐 아이폰도 그렇고 미국의 기업들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거기다가 연말 성수기 다가오는데요. 원래 11월 12월이 연말 소비 시즌이거든요. 중국 광군제부터 해서 다음 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방학이나 겨울 시즌 앞두고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연말 앞두고 선물도 막 주고받고 하는 성수기 소비 시즌인데 지금 컨테이너가 넘쳐난답니다. 코로나 때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바닷가 그 항구 근처에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서 지금 보관할 데가 없다네요. 빈 컨테이너. 그러다 보니까 페덱스, 물류하면 페덱스 아시잖아요. UPS, 페덱스 이런 물류 대표 기업도 이번 주에 수요가 없어서 비행기들이 놀고 있다. 이거 CEO가 발표하고 이 페덱스 주가도 좀 떨어졌는데 걱정이다. 물류가 너무 안 돈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화물 트럭 업체 CEO도 있어요. 상장돼 있는데 CH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화물 트럭 판매하는 CEO분도 한 650명 해고하면서 이렇게 빨리 물류 수요가 식을 줄 예상을 못했다. 이런 적이 없었다. 너무 빨리 물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럭 기사분들이 갑자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는 트럭 기사가 부족하다더니 화물 트럭 물류나 어떤 경기의 바로미터거든요. 미국은 특히. 근데 안 팔린다.
사람이 필요 없다, 자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급격하게 좀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느껴지고 전 세계적인 거겠죠. 이거는 중국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역시 중국. 이번 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처음으로 2년 만에 마이너스 돌입했습니다. 이게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침체 신호 중에 하나죠. 아유, 원자재 싸져도 이제 투자 안 합니다. 침체 올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 즉 원가입니다. 원자재, 원 비용이 싸져도 아유, 나 안 할래요 하는 게 이제 디플레죠, 디플레. 이제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고 디플레. 이게 침체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2개월 만에 마이너스. 과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마다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돈 풀기를 써서 살렸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도 안 살아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중국이 이제 잠재적인 위협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중국 지표가 많이 발표됐거든요. 중국이 그래도 내수와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전 세계 경기 침체 걱정되니까 중국 수출도 29개월 만에 마이너스. 코로나 초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분석된 걸 보니까 연말이잖아요. 지금 연말 앞두고 대목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연말 대목을 앞두고도 PC도 안 팔리고 왕구도 안 팔리고 의류도 안 팔린대요. 그래서 주요국들이 지금 인플레에 너무 부담되니까 주문을 팍팍 줄인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 이런 것도 성수기여서 12월 잘 팔려야 되는데 수출 주문이 빡빡 줄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전 세계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기업의 영향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건 또 가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중국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대출 금리. 제발 빚내서 투자 좀 하라고. 근데도 가계에서도 대출을 안 받는 겁니다.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민간에서 쉽게 말해서 경기가 안 좋고 위축되니까 소비자분들도 나라에서 대출 금리를 있는 힘껏 낮춰줘도 대출 안 받을래요 하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무리 돈을 풀어줘도 또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대출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참고로 올해 연말 내년 1분기까지 중국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회사 채권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정부에서 보증을 서줘도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게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또 올라오고 있죠. 올해 말 내년 초에 만기 갚아야 될 이자들이 많이 있는데, 채권들이 있는데 그거 갚을 수 있냐, 요게 이제 밑에 적혀있는 404조 폭탄 굴러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좀 늘 존재했던 얘기인데 올해 말 내년이 좀 고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기준으로는. 그리고 영국도 이번 주에 경기 지표 발표했는데 처음으로 침체. 영국이 G7 국가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침체에 돌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3, 4분기 마이너스 진입하면서 이제 192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장기 침체에 돌입합니다. 이제 8분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내놓은 공식 자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더라도 아니고요, 극단적인 우려도 아니고 실제로 영국부터 진입을 하고, 그리고 유럽도, 유로존도 이번 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가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가지고요, 유럽도 올해 겨울부터 본격 진입한다, 경제 침체에. 독일이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년 1분기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물가 피크 완화 기대로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한데도 단기적으로 3개월만 나 돈 빌려줘 하는 금리가 제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달러도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금리도 좀 내려온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경색은 여전하다. 지금 아까 중국도 보셨지만 한국도 신용등급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거 미국도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한국도 고금리에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 갚느니 차라리 파산 신청해버리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는 이제 조금 리스크, 잠재 리스크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려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잠재 위험 리스크를 다뤄봤는데요, 긴축 시기에 아직 금리 상승기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미국은 어쨌든 지금 금리를 4에서 4.5 까지는 올릴 거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올릴 거기 때문에 긴축발 신용 문제,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발 혹은 국가에서 침체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사실 겁을 드리는 것보다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놓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제, 악재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